안녕하세요. 별언니 피부상담소 별언인데요. 오늘은 예전에 누가 댓글로 지루피부염 얘기 좀 해달라고 하셨었거든요. 지루피부염? 그게 뭐야? 하시는 분들은 되게 복 받으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지루피부염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. 지루피부염은 보통 흔히 생각하시는 게 일단 두피 비듬 같은 거? 그러면 이게 지루피부염인가 생각하세요. 뭐 여드름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. 공통적인 거는 기름이 많아지는 거예요. 일단 두피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기름이 너무 많아지면서 그 과도한 피지 때문에 염증도 생기고, 그렇게 염증이 반복되면서 두꺼워져요, 피부가. 지루피부염이 조금 오래 반복된 곳들은 뭐 얼굴이든 두피든 뭐 목 뒤든 이런 데가 만져보면 거칠거칠하고 피부가 좀 두꺼워져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. 그러면서 각질이 많아지는 거죠. 그래서 비듬도 많아지는 거고.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거 도대체 왜 생겨요? 저 되게 세수 열심히 하고 잘 씻어요,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씻어서 생기는 거는 아니에요. 그런 거 아니고, 지루피부염 원인 이렇게 검색해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. 엄청. 이건 뭐냐면 뚜렷한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으로 생긴다는 소리예요. 사춘기 같이 피지선이 막 왕성해질 때 조금 더 잘 생기기도 하고, 좀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. 부모님이 지루피부염이 있으셨던 분들 중에 지루피부염이 있는 경우가 좀 많고요. 식습관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. 술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잘 생기고, 생겨도 좀 더 심하게 생기고, 기름진 음식 같은 거. 근데 결국 약간 그 의학적으로 보는 원인은 피지선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. 피지선이 과도하게 일을 열심히 해서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긴 상태라고 보고, 또 되게 많은 경우에는 진균이 연관이 돼 있다고 보기도 해요. 근데 이것도 다 그런 거는 아니야. 왜냐면 똑같은 지루피부염 환자지만 어떤 환자한테는 항생제나 진균제를 쓰면 확 좋아지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안만 써도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또 이것도 그냥 얘는 균 때문이야 라고만 볼 수는 또 없는 거죠. 병원을 막 바꾸시는 게 되게 안 좋아요, 지루피부염이신 분들은. 왜냐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처음 지루피부염 환자를 보면 주는 약이 일단 순서는 대부분 좀 비슷하거든요. 근데 내가 여기서 조금 치료해보고 안 되니까 딴 병원 갔어? 그럼 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. 이거는 그러니까 수학 정석을 공부할 때 행렬만 맨날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맨날 일장만 보는 거야. 원래 그렇게 쉽게 낫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막 자주 옮기시지 말고요. 다니셨던 병원을 꾸준히 다니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지루피부염을 잘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영양분 결핍도 있어요. 비타민 B랑 비타민 C가 모자라면 훨씬 더 잘 생기고 잘 안 낫는다는 보고들이 있거든요. 특히 그 중에서도 비타민 B 중에 비오틴이라는, 요거 보통 뭐 탈모, 여드름 뭐 요런 영양제로 유명한 그런 걸 좀 꾸준히 드셔보시는 방법도 있고요. 요즘은 병원에서 맞는 이 영양제 주사 있잖아요. 그 주사로도 요 비오틴이 나와요. 그래서 좀 심하실 때는 비타민 B 영양제 주사를 병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맞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. 생각보다 도움이 되거든요. 그리고 또 요즘은 레이저나 피부 관리 장비들도 지루피부염을 치료하는 데 되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. 우리 병원에서 갖고 있는 것 중에는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울트라덤이라는 장비가 있는데, 이 플라즈마 자체가 피부를 소독하고 진정시키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지루피부염뿐만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, 뭐 알러지 피부염 이런 데도 해주면은 좀 바로 확 진정이 되거든요. 조금 괜찮아지면은 콜라겐 토닝 같은 레이저로 피부 장벽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레이저 시술 받고 그러시면 깨끗하게 피부 미인이 되실 수 있으세요. 치료는 돼요. 근데 언제든지 재발은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체질적인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재발을 잘 하는 경향이 있지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좀 심해졌다, 염증이 오래돼서 피부도 두꺼워지고 좀 심할 때는 확실하게 치료를 하셔야 돼요. 그 다니시는 병원의 원장님이 주시는 약 꼬박꼬박 잘 먹고, 약 꼭 드세요 그러면 네 하셨다가 처음에 한 2, 3일은 먹어. 2, 3일 먹고 나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거든. 그러면 피부과 약은 독하니까 이제 그만 먹어야지 이러고 혼자 끊으신다? 그럼 이제 또 며칠 있다가 심해져서 다시 오시는 거지. 물론 세상의 모든 약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고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지만 병보다는 약이 나으니까 먹는 거예요. 약을 드실 때는 원장님이 이제 그만 드셔도 되세요 할 때까지는 드셔야 돼요. 원장님이 드시라고 한 대로 약을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시면 일단 분명히 깨끗해질 수 있어요. 깨끗해졌을 때 이제 생활 습관들을 조절하는 거죠.
이런 분들은 샴푸나 비누 같은 거를 좀 잘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. 지루 피부염 샴푸나 비누를 쓰시는 게 좋고요. 이게 내가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조금 보기에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야. 그래서 되게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이 세수를 너무 빡빡 깨끗하게 하시려는 경향이 있어요. 근데 안 씻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거든요.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빡빡 세안을 하시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어요. 피부가 만성적인 염증 상태고 오랫동안 염증이 지속되면서 피부 장벽은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 되게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세정력이 강한 거 쓰지 마시고 순한 거 쓰셔야 돼요. 약산성 클렌저 같은 거. 그리고 세안하실 때도 이렇게 자극 막 빡빡 주고 뭐 세척용 솔, 얼굴 뭐 클렌징 솔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부드럽게 씻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염증은 만성 염증이 돼버리면 치료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고, 그래서 초기에 잡아야 빨리 끝나요. 빨리 약 먹으면 한 일주일만 약 먹고도 깨끗해질 수 있어요. 불치병 아니니까 다니시는 병원에 원장님을 믿고 치료하시면 되세요. 아, 그리고 또 이게 먹는 약, 아 진짜 이 말 진짜 지겹거든. 피부과 약 먹고 안 죽어. 괜찮아요. 나도 먹어. 막 저 두드러기 잘 나가지고 맨날 먹거든요. 근데 먹는 약은 왠지 독할 것 같으니까 연고를 막 계속 바르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. 근데 연고도 좋죠. 필요하면 써야 되고. 근데 오히려 먹는 약보다 바르는 연고를 너무 오랫동안 바르면 피부가 더 얇아지고 더 예민해질 수 있으세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발 혼자 판단하지 마. 나 지난번에 이 연고 발랐더니 빨리 좋아졌어. 그러니까 다음에 또 생기면 이 연고만 계속 발라. 그러시다가 막 피부 더 얇아지고 홍조도 생기고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연고도 맘대로 바르지 마시고 그냥 가서 원장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. 물어보시고 말을 좀 들어주세요. 그러면 지루 피부염은 불치병이 아니니까 좋아지실 수 있으세요.